오는 4월 10일 치러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사호남은 각 정당의 후보들을 만나 선거 전략과 지역 발전 그리고 국가의 미래 발전 방향에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예비 경선에 참여했는데 예. 민주당 공천 받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 컷오프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물러주는 컷오프 됐거든요. 예. 그때 당시 심정하고 그리고 예. 민주당 중앙당 컷오프를 시킨 예. 우리 그 중앙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얼마 전에 이제 손흥민 후보도 좀 만났거든요. 예. 이제 서로 손을 잡고 둘 다 이제 동병상련인데 좀 울컥했습니다. 저는 컷오프 당하고 손흥민 후보는 공천에서 일단 당선돼놓고도 사실 공천 아주 1등을 해놓고도 바로 후보가 교체됐잖아요. 그렇죠. 참 억울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할 말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순천 내 어떤 진심을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무도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순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일단 그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 그 남은 3년의 임기도 상당히 길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검찰 개혁에 이제 그래도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정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적이종식을 완수하는데 저 신성식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강점 말씀하시니까 물어보셨지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왔던 그 20여 년 가까이 고민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결국 이제 정치 경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그 정치 경력이 짧은 것만큼 또 신선한 또 새로운 정치에 바람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순천 시민들이 좀 분개하고 가장 또 열망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선거구 분구, 순천 선거구의 어떤 분구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그 해령면이 일단 순천인데 순천이 아닌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고 부르지 못한 것처럼 해령면 사람들은 순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지 못하는 기형적인 어떤 형태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어떤 선거구에 왜곡을 시켰는데 이거는 결국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이제 순천을 짓밟아버린 거죠. 그렇죠. 순천의 자존심까지 짓밟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분노들이 굉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지금 뭐 물가도 너무 올라서 좀 가게나 이런 데 가보시면 물가 때문에 도저히 장사할 수 없다. 허리가 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윤 정권에서는 그런 곳에는 신경을 안 쓰고 정적두기기나 여기에 지금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제발 좀 윤 정권 어떻게 좀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제가 그래도 윤 정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시면 저기 종식시키는데 아마 가장 큰 쓰임새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무소속입니다. 결국 우리 순천 시민들이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도 없습니다. 저는 순천 시민들의 선택만을 그리고 믿음만을 일단 기대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 시민들이 제 손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순천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평가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누구를 평가하는 거가 적절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만 여기 민주당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공당의 대표자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의 전과자 아닙니까? 그런 분이 공당에, 그리고 또 호남에서는 가장 대표할 만한 민주당의 대표로 나서는 게 적절한지 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냥 질문. 저는 종전에 저희 이제 공약상에도 있다시피 전남권의 의대는 순천에 유치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서부권만 해도 그래도 광주하고 일단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문화적으로도 좀 많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포는 광주에서 좀 소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의료 수요에 대해서. 그러나 동북권은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습니다. 광주권하고 좀 생활권이 좀 다를 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도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순천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 전남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광양 그리고 여천산단이죠. 그리고 인구도 거의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료 수요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이나 의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에서 그 의대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전만 해도 이게 순천 그 서부권은 정치력이 좀 굉장히 강했죠. 그렇죠. 그런 반면에 서부권에 있어서는 정치력이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 뭐 초선이나 재선 정도밖에는 안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치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소외를 많이 받았었는데 순천 의대만큼은 반드시 순천에 유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련병원까지 갖춰주면 의료 수요 부분에 있어도 충분히 그 순천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순천의 가장 문제가 10년 넘게 국회의원과 사실 지자체 장관의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응집된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제 역할, 각각의 어떤 시장은 시장의 역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 역할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뭔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또 견제도 좀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모습보다는 서로 간에 공을 다투고 그리고 간에 서로 협조보다는 어떤 분열의 어떤 충돌의 어떤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순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뭔가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이번 제 공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시장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역할 분담해서 어떤 분이 뭐 시장이 되시든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각각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견제해 가면서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지금 후보들도 어떤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일단 시장은 시장 역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좀 시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치 관권 선거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흑색행동 선전을 했는데요. 저는
어떤 시장이 뭐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거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시장이 되든 저는 그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계 정립을 하고 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시장과 관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저는 시장님이 잘 되도록 시장이 어떤 시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순천을 위해서 예산과 법 제도 개정 등에 힘을 쓸 생각입니다. 연양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뭐 환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거를 추진하는 순천시 측이 있고 그리고 반대하는 또 인근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좀 양측에서 어떤 소통이 좀 부족해서 일어난 내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러한 소통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러니까 순천시에서 추천한 어떤 전문가들과 그리고 인근 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회수시설 검증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이 문제들, 지금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대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면 순천 시민 전체를 상대로 주민 투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또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대안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소각장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반대한다고 그러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대안 문제를 제시할 수 있나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반대와 찬성으로 나눠버리면 극단으로 치닫지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측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듣는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하면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순천은 이미 순천 분구 문제로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이 우리 순천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실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저 신성식을 컷오프 시키고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 승리했던 손흥모 후보를 후보 교체하는 그런 경선 파동을 겪었죠. 이건 민주당의 어떤 경선 과정이 공정과 상식을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 신성식은 그런 억울한 점 때문에 제가 당을 박차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 잘 알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책임자로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순천을 제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